안녕하세요. 숭실사이버대학교 환경안전공학과의 곽재식입니다. 제 강의 제목이 기후변화 못 막으면 감염병이 또 온다고인데요. 여러분, 기후변화 하면 비가 많이 온다거나 비가 너무 안 온다거나 날씨가 너무 덥다거나 폭설이 내린다거나 이런 문제 생각하시지 않으십니까? 이게 도대체 감염병, 사람이 전염되는 병하고 무슨 상관이 있길래 두 개가 관계가 있다고 이렇게 설명하는 것일까요? 또 우리가 기후변화라고 하면 흔히 먼 미래의 일, 나중에 우리에게 닥칠 재난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사실 기후변화 문제가 바로 이 감염병과 엮여가지고 세계 그 어느 다른 나라도 아닌 대한민국, 우리나라에 당장 지금의 문제로 아주 가까이에 와 있다는 사실 혹시 아셨나요? 바로 이런 내용 이번 강의에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요즘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인데요. 이야기니까 조금 재밌게 하기 위해서 앞에는 제가 살짝 MSG 양념 좀 뿌려가지고 좀 꾸며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등산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 있었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이 사람이 어느 날 산에 올라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등산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고 등산의 고수다 보니까 나 있는 등산로로 안 가고 새로운 길을 내가 개척을 해가지고 가봐야 되겠다라고 해가지고 평소 다니던 산에 이상한 숲풀 같은 데를 막 헤치면서 사람들 안 다니던 길로 막 이렇게 헤치고 지나간 거예요. 근데 지나가다 보니까 자리가 약간 평평하면서도 뭔가 숲풀도 아늑하게 우거져 있고 그러면서 햇볕도 적당하게 잘 드는 되게 좀 좋은 장소가 가다 보니까 한 군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쉬어가기 좋네 싶어가지고 그 자리에 쉬어서 뭐 좀 앉아서 놀기도 하고 맛있는 것도 좀 까먹고 음악 틀어놓고 뭐 춤추고 좀 놀기도 하고 한참 거기서 놀다가 나중에 또 등산을 마치고 돌아오는데 돌아오는 길에 가만히 자세히 보니까 자기가 터가 좋다 싶어가지고 한참 놀고 있었던 그 장소, 쉬어갔던 그 장소 알고 보니까 버려진 누군가의 무덤자리였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좀 찝찝하잖아요. 남의 무덤 위에서 내가 앉아 있고 뭐 거기서 노래 틀어놓고 춤추고 막 이랬으니까 좀 이상한데 그래도 뭐 별일 있으려고 하면서 이제 내려온 거죠.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 이제 MSG 양념 안 뿌리고 진짜로 실제로 지금도 이 순간에도 일어나고 있는 일일지도 모르는 우리나라에서 많이 실제로 발견된 사례입니다. 지금부터는 이 사람이 이렇게 산에 갔다 온 후에 이상하다. 몸이 좀 이상한 것 같은데 특히 한 일주일 열흘 정도 지났을 때 그때쯤 돼서 갑자기 온몸에 막 열이 나고 몸이 막 쑤시고 아프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너무 심해가지고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처음에는 감기 몸살을 내가 심하게 앓나 싶어가지고 감기 몸살 약 사다가 좀 먹어보고 했는데 낫지도 않고 도저히 안 되겠다. 동네 병원에 가지고 저 감기 몸살 걸린 것 같아요. 열도 심하게 나고요. 막 좀 구역질도 나는 것 같고 너무 심한 것 같아요. 처방 받아보고 뭐 이렇게 독감인가 검사해보고 독감도 아니래요. 감기 몸살 약 치료 받았는데 낫지도 않아요. 너무 힘들고 괴로워가지고 병원에 다시 가보니까 우리 병원에서 도저히 모르겠다고 큰 병원 가보셔야 된다고 이 뭔지도 모르겠다고 이제 이때 생각해보니까 이 사람이 좀 이상한 거죠. 내가 뭐에 씌었나 그때 내가 괜히 산에 올라가지고 남의 집 무덤에서 막 이렇게 날뛰고 설치다가 뭐가 이렇게 나한테 덮쳐왔나 막 이런 걱정하기 시작하겠죠. 그래서 이제 큰 병원에 간 거예요. 큰 병원에 가보니까 여러 가지로 조사를 해봅니다. 몸도 샅샅이 살펴보겠죠. 혹시나 뭐 어떤 문제가 겉으로 무슨 어떤 뭐 발진이라든가 뭐 반점 이런 게 갑자기 나타날 수도 있으니까 몸을 자세히 살펴보는데 어딘가에 어디라고 하면 좋을까요? 뭐 어디라도 될 수 있어요. 실제로는 근데 이야기니까 좀 극적으로 목이라고 합시다. 꼭 목일 필요 없어요. 몸 어디든지 될 수 있어요. 실제로는 목에 뭐 이상한 자국이 있는 거예요. 진짜로 무슨 동물 송곳니 자국처럼 좀 이렇게 꽤나 큼지막한 동그란 자국 같은 게 하나 딱 나 있는 거예요. 이게 자국이 두 개가 나 있다라고 하면 진짜로 무슨 영화에 나오는 흡혈귀가 이렇게 공격해서 문 자국처럼 보이겠죠. 실제로 있는 일이니까 실제 단에서 두 개가 그렇게 자국이 나는 경우는 잘 없고요. 보통 자국이 하나가 납니다. 그런데 정말로 무슨 송곳니 같은 그런 걸로 콕 찍어가지고 사람을 공격했다가 아문 것처럼 빨간 그런 딱지가 앉은 자리가 하나 딱 보이는 거예요.
이상하다. 내가 무슨 흡혈 괴물한테 내가 물렸나. 옛날에 원한이 있던 그런 사람이 무덤에 묻혀 있는데 내가 거기 위에서 막 놀고 이래가지고 그 한을 건드려가지고 거기에서 복수를 당해가지고 그 사람이 흡혈귀로 변신을 해가지고 나를 공격한 건가. 아, 내가 왜 이렇지. 감기도 아니라 그러고 아무리 살펴봐도. 점점 열이 심해지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상한 이런 환각도 보이고 정신도 오락가락하게 되는 거예요. 열이 너무 심하니까. 실제로 이 증상 나타났던 사람들 중에는 그렇게 열이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정신적인 그런 문제로 발전된 후에 괜히 막 폭력성 이런 게 막 크게 나타나가지고 옆에 있는 사람을 막 공격하고 때리고 그러려고 했던 사례도 있다라고 합니다. 그 사람이 보기에는 정말로 무슨 뭐 이상한 흡혈귀 같은 데 씌었나? 저 사람이 어떤 악귀에 씌어가지고 자기도 악마로 변해가지고 옆에 있는 사람도 공격하려고 하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상한 증상을 보이는 사례도 있었다라고 하죠. 열이 너무 심하게 나와가지고 이 사람이 괴로워하고 고생을 하니까 뭐 해열제도 먹이고 뭐 어떻게 이렇게 하는데 결국은 그래도 큰 병원에 가서 이렇게 치료를 열심히 하다 보니까 증세가 좀 서서히 낫는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이어지는데 여러분 도대체 이건 뭐의 증상일까요? 진짜 흡혈귀일 리는 없잖아요. 우리나라에 흡혈귀 돌아다닌다는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럴 리는 없잖아요. 실제로는 진짜로는 도대체 이게 무슨 증상일까요? 흡혈귀가 아니라 사람 피를 빨아먹는 건 맞아요. 그런데 흡혈귀가 아니라 사람 피를 빨아먹는 다른 벌레인 진드기, 그 중에서도 털 진드기의 애벌레가 일으키는 병입니다. 무슨 병이냐? 여러분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오다가다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쯔쯔가무시증, 쯔쯔가무시병이라고 하는 병이 있죠. 참 진드기, 털 진드기 이런 류가 이제 진드기류로 분류되는 벌레인데 이 벌레들 중에는 큰 것도 있지만 이 쯔쯔가무시증을 일으키는 털 진드기 같은 경우에는 크기가 굉장히 작습니다. 0.1mm 정도. 그게 뭔가 있다라고 누가 알려주면 눈 좋은 사람인 것 같으면 뭐가 있긴 있네, 움직이는 것 같네 라면서 확인할 수 있지만 그래 봐야 그냥 점으로 보일 뿐이거든요. 이건 눈으로 보고 이 벌레가 있는지 없는지 알아보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숲풀이 굉장히 우거져가지고 이런 털진드기 애벌레 같은 것들이 잘 살고 있는 곳에 무심코 가가지고 돌아다니다가 앉아서 놀다가 잘못해가지고 이 털진드기 애벌레가 물면 다 무슨 일이 생기는 건 아니에요. 털진드기 애벌레 중에 그 입에서 쯔쯔가무시균이라고 하는 일종의 세균이 살고 있는 경우에 쯔쯔가무시균을 옮길 수 있는 이 진드기가 내 피를 빨아먹는 동안 그 쯔쯔가무시균이 내 몸속으로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그 균이 내 몸속에서 번성해가지고 퍼지면 이 쯔쯔가무시증이라고 하는 이 증상이 나타나는데 이 세균에 의해서 일어나는 증상이기 때문에 감기하고도 증상이 다르고 일반적인 몸살도 아니고 열이 오르는 굉장히 특이한 증상에 시달리면서 그에 맞는 적절한 치료를 하지 않으면 사람 상당히 위험해질 수 있는 많은 고통에 시달리는 그런 병입니다. 여러분 이런 식으로 피를 빨아먹는 벌레 중에서 친숙한 거는 따로 있잖아요. 우리나라에서 모기 뭐 제일 친숙하잖아요. 피 빨아먹는 벌레로, 그죠? 모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길쭉한 뾰족한 바늘 모양의 대롱같이 생긴 입이 있어가지고 그걸로 사람을 콕 찍어가지고 이렇게 쪽쪽 빨아먹죠, 그죠? 근데 이 털진드기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길쭉하게 생긴 침 같은 그런 입이 없어요. 그러면 사람의 몸에서 피를 어떻게 빨아먹을까요? 털진드기 이놈들은 어떤 방식으로 진화를 했느냐? 사람의 살을 녹이는 액체를 내뿜습니다. 그래서 털진드기 눈에 안 보일 정도로 굉장히 조그만한데도 그것이 내뿜는 그 액체가 사람 피부에 발려가지고 피부를 전체적으로 녹여서 들게 되면 거기에서 이제 스며 나오는 피를 진탕 빨아먹으면서 그것을 자신의 식사로 즐기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털진드기 애벌레가 그렇게 작은 벌레인데도 거기에 녹아서 생긴 자국의 피부의 크기는 꽤나 크기 때문에 꼭 무슨 큰 동물이 송곳니로 콕 찌른 것 같은 꽤나 큰 딱지 앉은 흔적이 털진드기 애벌레에 물리고 나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에 어디 가서 들판에 어디 풀에 앉아 있던 사람이 잠복기가 한 10일에서 2주일 정도 꽤 길어요. 어느 정도 지난 후에 갑자기 열이 많이 나타나는 그런 증상이 생긴다라고 하면 이런 증세가 많이 보고되는 병원에서는
그 사람의 몸 구석구석을 이렇게 살펴봅니다. 혹시 그 물린 자국이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서. 아마도 여러분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벌초하는 철이 되면, 성묘하는 철이 되면 풀밭에 아무데나 앉지 마라. 잘못하면 쯔쯔가무시증 걸린다. 우리나라에서 늦여름에서 가을까지 사이에 주로 많이 나타나는 감염병입니다. 쯔쯔가무시균을 옮기는 그 감염의 매개체가 이 털진드기 애벌레가 되는 그런 것입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통계가 나온 곳을 보면 이 산지를 많이 드나드는 사람들 이거에 걸리기 쉽겠죠, 그죠? 그리고 산지하고 인접해 있는 산에서 바로 붙어 있는 그런 농촌 지역에서 밭일하시는 분들 주로 50대 이상 분들이 이 쯔쯔가무시증에 걸리는 경우가 많다라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기후 변화는 여름이 길어지는 경향으로 지금까지 쭉쭉 나타나고 있고 앞으로도 이 방향으로 계속 나타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100년 전인 1912년에서 1940년 이 시기 동안 여름의 길이가 얼마였느냐 조사를 해보면, 기온을 기준으로 조사를 해보면 대략 한 98일 정도라고 조사가 된다라고 하거든요. 그로부터 한 100년 정도가 지난 1991년에서 2020년 사이, 그 30년 사이의 평균 여름의 날수가 어느 정도였느냐 평균을 내보면 118일 정도가 나온다라고 해요. 그래서 100년 전에 비해서 지금 한국의 날씨는 여름이 한 20일 정도 더 길어지는 형태로 실제로 기후가 변화해 왔음이 증명이 되고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곁에 100세 먹으신 어떤 노인분이 계신데 그분이 제가 나 어렸을 땐 이렇게 덥지 않았던 것 같은데 요즘은 왜 이렇게 더운 날씨가 긴지 모르겠어 이렇게 말씀하시면 할아버지 나이 드셔서 더위 많이 타셔서 그러신 거예요. 그냥 이렇게 말씀드릴 것만은 아니라는 거죠. 정말로 그분 어릴 때하고 지금하고 여름 길이가 20일이나 차이가 나게 되었으니까. 그렇다면 이게 쯔쯔가무시증, 털진드기 애벌레하고 무슨 상관이냐. 털진드기 애벌레, 모기 마찬가지죠. 피 빠는 벌레들 추운 날씨에는 못 살잖아요. 겨울에는 죽거든요. 그래서 여름 한철에 활동을 하면서 번성하면서 새끼를 치면서 숫자가 불어나는 그런 동물들인데 여름철에 길이가 길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이 동물들이 활동하고 살아갈 수 있는 시기가 여름철이 늘어나는 만큼 더 늘어나게 된다는 거죠. 새끼를 치고 번식을 할 수 있는 기회도 더 많아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기후 변화가 점점 지속될수록 앞으로 여름이 더 길어지는 형태로 우리나라 기후 변화가 심각해질수록 이런 형태의 털진드기 같은 이런 여름철에 활발하게 활동하는 벌레들이 옮기는 감염병도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뭐 털진드기 아니라고 해도 사실은 모기가 옮기는 병만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모기가 옮기는 병 뭐 있나요? 뭐 일본 뇌염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말라리아가 있나? 그런 거 뭐 열대지방에서 일어나는 병 아닌가? 착각하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말라리아 같은 병도 우리나라에서 경기도 북부, 강원도 북부 지역 중심으로 해가지고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1년에 수백 건씩 나타납니다. 말라리아를 모기가 옮기잖아요. 앞으로 기후변화가 더 심해져가지고 말라리아를 옮기는 모기가 더 활발하게 활동하게 되면 말라리아의 피해자도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예측이 되는 것입니다. 기후변화가 발생시키는 피해의 어떤 전형적인 특성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기후변화라는 것은 기후변화에 취약한 취약계층, 사회적 약자에게 먼저 피해를 입히고 그 사람들을 먼저 괴롭히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도시에서 좋은 집에서 잘 사시는 분들 모기에 물릴 기회도 없고 산에 가서 굳이 뭐 굴러다닐 이유도 별로 없잖아요. 이런 분들 쯔쯔가무시증 걸릴 일도 없고 말라리아에 걸릴 일도 없죠. 그렇지만 산을 오르내리면서 작업을 해야지 살 수 있는 분들, 산 근처에 있는 논밭에서 열심히 작업을 해야 되는 농업, 산촌 관계된 채취하는 일에 종사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이런 감염병 위협에 노출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기후변화가 진행이 되면 기후변화의 원인이 이산화탄소 배출, 온실가스의 증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산에서 무슨 뭐 약초 캐시고 버섯 재배하시고 산촌에 있는 밭 가꾸시는 분, 이런 분들이 기후 변화를 일으키는 이산화탄소 배출 많이 하고 다니셨겠습니까? 산에 있는 밭 일구시는 분이 큰 차 타고 다니시면서 평소에 이산화탄소 배출 많이 해가지고 기후 변화의 원인 제공을 많이 하신 분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은데도 막상 기후 변화가 일어나서 여름이 길어지고 털진드기의 활동이 활발해지면 피해는 죄 없는 이런 사회의 취약계층이 치명적으로 입게 된다라는 것을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기후 변화의 피해가 대부분 이런 식으로 사회의 특정 취약계층을 먼저 위협하는 형태로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사실 여러분, 기후변화와 관련된 동물이라고 하면 제일 많이 생각하시는 거는 아무래도 북극곰일 겁니다. 그죠? 지금도 막 북극곰 하면 거의 뭐 기후변화의 아이콘이잖아요. 그죠? 예, 기후변화와 관련된 앱을 무슨 만든다라고 하면 아이콘으로 무슨 동물 그려 놓겠습니까? 북극곰 막 그려 놓겠죠. 북극곰이 막 얼음이 녹으니까 막 괴로워하고 막 이런 거 많이 생각을 하는데, 생각을 해보면 우리나라에 북극곰이 살지는 않잖아요. 그죠? 북극곰과 관련된 어떤 다큐멘터리나 북극곰 보호 운동 이런 것은 미국이나 유럽이나 캐나다나 북극곰들이 실제로 살고 있는 이런 선진국에서 먼저 개발하고 살펴보고 활발히 진행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나라들은 어떻게 보면 북극곰에 적극적으로 신경을 쓰고 많이 관찰을 하고 접할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 기후변화가 일어나면 북극곰이 살 곳을 잃으니까 그게 너무 불쌍한데 라고만 생각하는 것은 그 잘못된 건 아니에요. 뭐 좋은 생각을 하고 동정심을 잘 갖는 좋은 모습인데 잘못된 건 아니지만, 그거에만 집중하는 건 어떻게 보면 아직까지도 기후변화가 우리나라에 실제로 피해를 끼치는 어떤 그런 당면한 문제가 아니라 먼 나라의 북극의 야생동물이 겪는 어떤 그런 문제는 아닐까라는 식으로 좀 멀리 보게 되는 그런 걸 나타내는 점도 없잖아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은 북극곰보다 우리나라 사람 입장에서 기후변화를 더 적극적으로 상징하는 동물은 저는 털진드기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에서 개발하는 기후변화 문제에 관련된 프로그램이라면, 앱이라면 아이콘을 털진드기로 해도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기후변화 관련된 다큐멘터리나 이런 프로그램 같은 거 보시면 뭐 털진드기에 대해서 막 다루고 쯔쯔가무시증 나오고 이런 거 별로 보신 적 없을 거예요. 왜 그럴까요? 쯔쯔가무시증 우리나라 근처에만 있어요. 미국, 캐나다, 유럽 이런 데는 쯔쯔가무시증이라는 게 없습니다. 우리나라, 일본, 중국, 우리나라 근처 몇몇 나라에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데서는 잘 다루지 않죠. 쯔쯔가무시증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중요하게 관리되는 감염병이기 때문에 이거를 숫자를 헤아려 가지고 매번 통계를 공개를 하거든요. 2019년 쯔쯔가무시증 전국에 확인된 환자 숫자가 4,000명이 넘고요. 2020년에 4,479명으로 증가했고 2021년에는 5,900명이 넘게 증가를 했습니다. 1년에 5,000명 이상이 쯔쯔가무시증 피해를 입는 것입니다. 다행히 요즘에는 이런 식으로 병원으로 옮겨져서 치료를 하면 치료가 되기 때문에 목숨을 잃는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만, 혹시 이거 너무 내가 쇠약해서 너무 어디 몸이 아파가지고 제대로 치료를 못 받는다고 하면 굉장히 위험할 수 있는 병이고 목숨을 건진다고 해서 정말 사람에게 고통을 줄 수 있는 병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런 기후변화 때문에 더 심해질 수 있는 감염병에 노출이 되어 있는 털진드기를 마주할 수밖에 없는 우리나라의 사회적 약자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금년에도 1년에 4,000명, 5,000명씩 희생될 일을 우리는 기후변화 때문에 더 심하게 겪을지도 모른다라는 이야기를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옛날에 기후변화라고 하면 흔히 이제 뭐 이런 거 얘기 많이 했죠. 우리나라에도 이런 식의 전설, 지리산 배바위 전설 이런 식으로 옛날에 엄청난 홍수가 나가지고 그때 세상이 다 물로 뒤덮여서 다 망해서 멸망했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 우리나라에도 있었고, 그리스 로마 신화라든가 뭐 세계 각국의 신화에 뭐 사람들이 너무 흥청망청 죄짓고 사니까 무슨 뭐 하늘이 심판을 내려가지고 홍수가 일어나서 싹이 멸망했다, 뭐 이런 이야기 많지 않았습니까? 옛날에 기후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인식이 좀 부족할 때는 그거에 빗대서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말했던 시기도 꽤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너무 이렇게 흥청망청 살면서 너무 낭비하면서 사니까 그것 때문에 기후가 변해가지고 남극과 북극의 얼음이 녹고 바닷물이 불어나면 다 물에 잠기는 이런 일이 기후변화 때문에 일어난다, 세상이 끝장난다, 지구가 종말한다,
이런 식으로 좀 이렇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식의 기후변화 종말론 이야기도 많이 있기는 했는데, 사실은 지금 기후변화 문제가 이미 현실의 문제가 된 지금 입장에서 살펴보면 기후변화의 피해를 입는 사람들이 무슨 죄 지은 사람들만 피해를 입는 것도 아니고, 꼭 남극과 북극이 얼음이 녹아가지고 세상이 다 싸그리 멸망할 때 그때 기후의 변화의 피해가 나타나는 것도 아니고, 실제로 지금 당장 우리가 겪고 있는 기후변화 이미 나타나고 있고, 사회적 취약계층이 털진드기 같은, 털진드기 애벌레 같은 이런 거를 마주하면서 하나둘 희생당하는 게 기후변화의 현실이다. 그런 현실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더 많은 관심을 받고 기후변화의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서 사회가, 공동체가 어떤 노력을 현실적으로 할 수 있을까, 가까운 데서부터 고민하는 그런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것이 지금 현재 우리에게 필요한, 우리의 건강과 보건을 위해서도 필요한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자세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종말론적인 이런 얘기만 너무 많이 하다 보면, 우리 종말론 옛날부터 너무 많이 들어왔거든요. 사실 1999년에 지구가 멸망한다, 2012년에 지구가 멸망한다, 이런 얘기 너무 많이 들어왔거든요. 종말론 위주로 기후변화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하다 보면, 저 뭐 옛날부터 저런 종말론 이야기 하는 사람들 많았는데 괜히 겁주고 관심 끌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이런 반감을 자극할 수 있는 문제도, 그런 역작용도 없잖아 있는 것 같고요. 옛날에는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이 종말론적 기후변화 이야기가 좀 더 중요했던 시기도 있었지만, 지금은 오히려 그렇게 너무 거대한 문제로 이야기해버리면 당장 내가 실천할 수 있는 건 뭘까? 당장 내가 해야 되는 일, 실제로 피해를 입는 사람들에게 뭐부터 해줘야 될까라는 생각이 좀 멀어져가지고, 지구가 끝장난다는데, 인류가 멸종한다는데, 이런 좀 막연한 문제로 시선이 돌아가는 그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기후변화 종말론 같은 너무 큰 이야기에서 한 발 물러서가지고 밭일하시는 노인분들이, 등산하시고 벌초하시면서 일하시는 분들이 어떤 피해를 입을 수 있을 것인가, 생태계가 기후변화에 따라서 변해가면서 우리에게 감염병으로 사회의 약한 고리부터 하나하나 ඝ아먹는 그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동물들이, 매개 곤충들이 어떤 식으로 나타나서 퍼질 것인가, 그걸 막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야 될 것인가, 이런 문제에 좀 더 관심을 가지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의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